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세계 최초 유리기판 독점 기술 이 기업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반등 시기에 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증시와 함께 흔들리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흔들림이 덜한 기업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원익 QAC 자체도 오늘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같이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양봉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강한 종목들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와중에 함께 눈에 들어왔던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이 한 종목 더 있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이 흔들린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상승세를 시작할 때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할 오늘의 기업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영상을 진행하기 앞서서 추가적인 선물도 말씀드리고 가봐야겠죠.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여러분들께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이걸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뭘 드리냐면 이 로봇산업 전망 자료집하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과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쫙쭉 정리해서 2026년도 지금 현재 2월달 시장에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주말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무료로 라이브 지금 주말 특강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리기판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먼저 봐야겠죠. 자, 우선 오늘의 시장 자체는요. 미국 정부가 미국 중심에서 한 번 더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한국 시장도 함께 흔들리는 증시가 나와버렸습니다. 간단하게 미국 증시를 간단하게 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일자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는 기존에 있었던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는 게 좀 느껴지죠. 나스닥 종합 지수는 좀 많이 흔들렸고 다우존스 지수는 뭐 아직까지 박스권을 이탈하진 않았고 S&P 500 지수는 박스권 저가권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눌림목이 나오냐라고 하면 미국 정부 자체가 QRA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어떻게 채권을 어떻게 공급하고 관리할지가 지금 힌트가 나왔는데 여기서 물가 하락을 위한 노력을 좀 시작했다는 점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가 하락을 위해서는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안 되거든요. 일부러 뭐 TJ 잔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돈을 일부러 많이 가지고 있는다든가 아니면은 일부 속도 조절을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물론 최악의 유동성 악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중요한 건 물가 하락을 위해서 과도한 돈을 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잡히면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시가 단기간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한국 증시도 좀 흔들린 거죠. 물론 한국이 변동성이 상당히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뉴스에 막 5%씩 증시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좀 흔들림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장 초반에 하락했지만 개인도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4% 정도로 무난하게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죠.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돌발악재가 터지는 게 아니면 저는 현재 상황에서 큰 급락보다는 적절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이 좀 매도했다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환율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의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1,500원 선 부분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실시간 기준에서 뭐 시장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1,460원, 70원대를 70원 가까이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어서 환율이 이렇게 흔들리면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
좀 꺼리게 되면서 외국인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래서 바로 막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좀 횡보세를 거친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횡보세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원익 QNC 같은 종목들을 더 골라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근본적인 재료 기대감도 있으면서 실적 기반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혹은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가장 적합할까 생각해 봤더니 가장 매력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였습니다. 물론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같이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비교적 덜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최근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잘 차트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61평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매집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삼성전기가 좀 매력적이어 보이는 것인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첫 번째, 삼성전자가 SK를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유리기판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독보적인 HBM 생산 기술을 추격 중인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하면서 한 걸음 추격에 성공했는데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한계점이 존재하죠. 아직까지 생산 수율 자체는 10개 중에 몇 개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몇 개가 실패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익률이 좀 낮아지는 특성이 있긴 하죠.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되고 그 이외에 결국 HBM5 그 이외에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한계점을 벗어나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객사에게 내가 더 매력적이야를 어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율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현재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그리고 유리기판 기술인 겁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 본딩까지야 다들 이제는 HBM 높게 쌓아 올려야 되니까 필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왜 유리기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원하냐면 엔비디아가 제일 원합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에 발열이 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리기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빛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고요. 구리가 아닌 빛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발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교적 당연히 저항이 빛을 쏘는 거하고 당연히 이제 구리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전기를 신호를 보내는 거하고 당연히 이제 빛의 신호하고 전기 신호는 이제 저항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발열이 줄어든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빛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상당히 유리한 거죠. 유리기판이 모든 부분에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부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AI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어요.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공식 진출 공식화했고요. 특히나 작년에는 테스트 생산 라인까지 만들게 되면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사업장 반도체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요.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부품, 장비 사업 생태계를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협력 기업들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뭡니까? 캠트로닉스죠. 캠트로닉스가 왜 매력적이라고 했죠? 삼성전기하고 협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상장사가 얘가 거의 유리합니다. 이거 합작에 대한 논의라든가 투자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캠트로닉스가 제일 괜찮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캠트로닉스를 기존에 전달해드린 바 있었고 이미 편입하셔서 일부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다시 떨어져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괜찮죠. 중요한 건 이렇게 협업을 이어가면서 하나씩 양산에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11월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유리 기판도 결국에는 어떤 유리 자체를 일단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유리 자체를 잘 만들어야 그걸 잘 깎아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그 유리 자체, 뭐 반도체를 치면 웨이퍼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웨이퍼의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유리판을 만들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가공하는 기술들을 국내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완성해서 유리 기판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반도체 유리 기판 조직 중앙연구소에서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로 이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좀 준비하고 있고, 결국에는 2027년도 이후부터 유리 기판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지난달 열린 2025년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유리기판 공급망, 요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산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실 겁니다.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 왜 하필 삼성전기야? 이게 기존에 SKC라는 대장주권 종목 냅두고 왜 하필 SKC가 아닌 삼성전기를 언급하는 거야? 이거 의문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얘가 세계 최초가 맞거든요. 정확히 SKC의 자회사는 SK 앱솔릭스죠. 미국의 공장도 지어놨고 보조금 혜택도 받았고 본격적인 생산을 하면 진짜 그 기업이 훨씬 빠를 텐데 왜 삼성전기야? 의문이 좀 가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반도체 유리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누구한테 의미가 있는 거냐면, 물론 HBM을 만들 때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업들한테 의미가 있어요. 즉 엔비디아한테 의미가 있고 TSMC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직접 삼성전기의 현재 이제 형제 회사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술을 직접 보유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리 기판을 쓰려면 유리 기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반도체들 생산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형제 회사인 삼성전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남들은 다른 기업한테 부탁하면서까지 하나씩 해 나가야 될 만한 공정이 많은데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여러 만들어 놓은 테스트 이 유리기판을 여러 삼성전자를 통해서 테스트를 실시간으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무한 실험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사하고 꼭 협의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룹 내 안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유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생각보다 세계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수익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세계 최초로 공장 만들어놨는데 맡긴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텔이라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지만 해당 물량도 많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가 나왔고, 이미 해당 지금 인텔하고 그 이외에 암이라든가 AMD라든가 다양한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양산 양이 적고 본격적으로 도입을 안 하죠. 인텔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텔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암이라든가 AMD 같은 경우가 AMD가 특히나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이 양 자체가 적고 그게 수익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상용화가 늦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겠지만요. 아닙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왜? 내가 좀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생산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이 주어지게 되면서 세계 최초 지금 유리기판 양산에 지금 현재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삼성전기가 더욱더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이 워낙에 좀 잘 나가고 있어서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도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승은 조금 당분간에 더 이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런 것이냐? 이 상승 파동이 왜 나왔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 나왔냐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무슨 데이터 센터 때문이냐?
뭐가 뭘 파냐라고 하면 이제 삼성 전기의 주력 사업이 절반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MLCC에서 나옵니다. MLCC 뭐 수동 소자라고 보통 표현하긴 하는데 이거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써 있지만 전기를 좀 가지고 있다가 적절하게 전기를 좀 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정한 수준의 전압과 이제 전력량이 일정하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전기가 특성 자체가 일정하지 않을 때가 존재합니다. 이걸 일정하게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역할이 MLCC예요. MLCC는 그래서 보통 반도체 시장에 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냥 필수예요. 이제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MLCC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특히나 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이 AI 반도체에서는 필수죠.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게 그냥 기존에 사용하는 MLCC가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용 맞춤형 MLCC가 필요합니다. 뭐 고온에서도 일부 견딜 수 있고 이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전기 양을 견딜 수 있는 MLCC가 특별한 MLCC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번 AI 시대가 오기 직전에 이 MLCC를 만드는 회사들이 어디에 많이 집중했냐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구매했거든요. 내 집에 많이 투자하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사람들이 보통 대중교통 많이 안 타려고 했으니까 과거의 그 바이러스 시기 당시에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뭐 자율주행이니 뭐니 뭐 자동차에 뭐 이것저것 다 뭐 전자제품 넣고 자율주행 넣고 뭐 하느냐고 이 차량용 MLCC에 많이 집중했었어요. 그때 삼성전기는 물론 차량용도 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용이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용 MLCC를 전용으로 만드는 기술들 계속해서 규모도 가지고 있었고 투자도 기술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보유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MLCC 시장에서 매출이 대폭 상승한 겁니다. 과거 삼성전기의 주력 매출은 모바일 핸드폰용 MLCC였으나 AI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용 MLCC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해당 시장은 중국이 아직 따라잡지 못해서 HBM처럼 한국의 삼성전기와 일본 기업이 시장 90%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독점적인 시장입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본 기업이 1위고요. 한국 삼성전기가 좀 2위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삼성전기가 이제 너무 잘 팔리고 하니까 사실 이 뭐 더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만들고 싶다 보니까 현재 가동률이 이제 99% 찍은 상황이라 더 만들고 싶다 보니까 어디에 지금 만들기로 예정이 되어 있냐면 필리핀에 추가적으로 증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증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1위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진 거죠. 특히나 가동률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9%입니다. 이게 뭐 2025년도 지금 현재 3분기 지금 현재 분기 보고서라서 뭐 이때 9월이긴 하죠. 뭐 이미 뭐 9월 달부터 작년 9월 달부터 이미 지금 현재 최고도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다. 증설을 할 예정이죠. 필리핀에 부지를 확보하고 2026년도 상반기, 이번 연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얘기는 1월에서 6월달에 착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착공 들어가면 분명히 뉴스 뜰 거예요. 착공 들어갈 거고 완공은 2017년 7월 가동 목표. 당연히 지금 만드는 대로 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증설하는 만큼 그대로 매출하고 영업이익 상승폭이 안 들어질 겁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어도 절대적인 영업이익 매출하고 영업이익 금액 자체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매력적이에요. 이번에 증설하는 양을 좀 봤더니 현재 삼성전기의 NMLCC 전체 생산량의 40에서 50%가 필리핀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기 필리핀 법인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30-40%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상당히 상당한 양이죠. 게다가 이게 매출 영업이익에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 MLCC보다 가격이 3배에서 10배 정도 비싼 AI 서버용 및 전장용 제품 위주로 라인이 깔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 가치는 수량 증가폭을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에 따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이리시죠. 거기에다가 기존의 패키지 지금 반도체 시장이 워낙에 호황이니까 패키지 매출도 굉장히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죠?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게 3분기까지 결과니까 4분기면 당연히 뭐 4분기 매출 나왔는데 당연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판매량도 좋고 자율주행 기술도 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가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거죠. 특히나 이번 2025년도에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좀 잘 나왔죠. 그죠? AI 반도체 MLCC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분기 매출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게 1월에서 3월이고요. 이게 4월에서 6월이고요. 이게 뭐 7월에서 9월이고요. 그리고 뭐 이게 12월까지인데요. 중요한 건 맨 마지막 매출 성장이 뭐 열심히 이어지는 건 알겠는데 영업이 갑자기 직전 대비해서 2배 뜹니다. 보이시죠? 그 전전 대비해서 봤을 때는 5배가 뜁니다. 4배, 5배 정도 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 개선이 극한으로 높아졌어요. 이거 다 이제 데이터 센터용 MLCC 덕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좀 예상이 돼서 이번 특히나 2020 지금 현재 6년도에는 이 영업이익 개선이 특히나 이런 영업이익 개선이 계속 찍힐 거 아니겠습니까? 서서히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AI 품귀 현상 벌어지면서 반도체가 특히나 MLCC 가격도 크게 뛰었거든요. 크게 뛰는 중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는 시점이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업이 계속 찍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죠? 특히나 핸드폰 판매량도 긍정적으로 잘 나올 것 같아서요.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적어도 증시가 흔들릴 때 좀 덜 흔들리거나 안 흔들리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좀 확실한 종목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까지 관심을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료집하고 지금 이제 특강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보실 수 있냐?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보시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추천주,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중요할 때마다 푸시 보내드리니까요. 그 뭐 자료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자마자 푸시 설정 버튼 하시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 아이디 회원가입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용하시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급등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주말 특강 안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주말 특강을 클릭해 보시면 왜 주말 특강을 하게 됐는지 어떤 내용이 대체적으로 나올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왼쪽 하단 하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하트 버튼이 검색이 됩니다. 하트 버튼 채워 주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라이브 강의는요. 지금 이제 매 2월 7일, 2월 8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합니다. 오후 6시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오후 6시 한 10분쯤 시작합니다. 보통 방송은 5시 30분쯤 여러분들께 해드립니다. 열어드리는데 사실 이거 뭐 일일이 시간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이때 제가 방송 키고 푸시 설정, 푸시 보내드리고요. 방송 입장하시라고 보내드리면 일정 맞춰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등천주에 뭐 다양한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도 나가지만 특히나 자료집 공직을 2번째 로봇 자료집이 있으니까 로봇 자료집 받아가 보시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 흐름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매일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고민이 되는 게 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찾아보다 보니까 캠트로닉스 말고도 적자인데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적자 종목인데 이거 추천드려도 될까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뭐 상장 폐지를 당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긴 한데 나는 좀 적자여도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크게 올라가는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남겨주시고 삼성전기 같이 안전하고 확실한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댓글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최근 여러분들 투자 원하시는 방향성 확인하고 다음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추가적인 이야기와 함께 투자 뵙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